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지리산. 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수많은 절과 암자 가운데 우리나라 30일 본산의 하나이며 10대 사찰 중 첫째로 꼽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화엄경에서 두 글자를 따 이름 지은 화엄사다. 창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승 대덕을 배출한 명찰이자 네 점의 국보와 보물 8점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문화재의 보고 화엄사. 온 세상이 장엄한 꽃, 부처의 세계라는 화엄사상을 현실에 구현해 놓은 천년의 화엄 성지로 떠나보자.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화엄사는 연기조사란 인물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 대의 승려라는 구전만 있을 뿐 오랫동안 그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연기조사. 그런데 지난 1978년 세상에 공개된 신라 화엄경 사경을 통해 그가 신라 경덕왕 때인 8세기 중반의 실존 인물임이 밝혀졌다. 일제시대에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 출토되어져서 삼성 쪽에서 구입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8년도였어요.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했다면 그 화엄경 사경 바로문에 따르면 이제 750년대, 이게 8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불국사, 석굴암 등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들이 지어지던 시기인 8세기 중반. 특히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사찰이 평지가 아닌 산속에 자리를 잡고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화엄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삼국시대 초기에 사찰의 그 입지 조건은 이렇게 왕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지가람이 많았었죠. 근데 8세기 무렵에는 불교가 이제 왕도를 벗어나서 확산되어지면서 각 지방에 뭐 이렇게 그 문화적인 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주 부석사와 같은 소백산에 이 사찰이 들어서는 이런 그 변화의 시점에 화엄사가 이렇게 창건되어진 그런 그 배경이 좀 있죠. 연기조사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인 신라 경덕왕. 그는 당대의 고승인 충담사에게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백성을 아이로 비유한 향가 안민가를 짓게 보급하는 등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충효를 강조해 전제 왕권의 강화를 꾀한 임금이었다. 전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토착적인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그런 화나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경동황대는 가정에서 효가 국가의 충으로 강조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가는 가정에서 효하고 아주 그 상반되는, 그래서 배치된다고 해서 유학자들이 맹공을 펼치고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등 그런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문화재가 화엄사에 있으니 바로 국보 제35호인 사사자 3층 석탑이다. 높이 6.3m, 직경 2.8m.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석탑에는 사찰의 창건주인 연기조사의 설화가 깃들어 있다. 석탑의 중앙에 합장한 채 서 있는 스님상이 바로 연기조사의 어머니이며 석등을 머리에 이고 차를 공양하는 이가 바로 연기조사로 불심과 효심이 결국 다르지 않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에 대응하는 이제 불교의 논리가 불교는 불효하는 게 아니고 불교 나름의
이렇게 그 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유불의 대립 속에서 불교의 대응 방식을 표현한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탑의 백미는 암수 2쌍씩 4마리의 사자가 탑 신부를 떠받치고 있는 2층 기단 부분. 모두 앞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4개의 사자상은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는데, 석탑에 사자 기둥을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승상과 사자상을 비롯해 몸돌과 기단석, 지붕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들로 수놓아진 사사자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의 탁월한 조형 능력을 보여주는 뛰어난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탑들은 그렇게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번안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석가탑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모범적인 탑이라고 한다면, 사사자 탑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탑임과 동시에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아주 그 이형탑, 그러니까 특이한 모습의 탑으로 아주 손꼽힙니다. 사사자 3층 석탑과 공양석 등이 자리한 곳을 일명 효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화엄사에서 남긴 시에도 효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현재 사사자 3층 석탑은 보수공사가 한창이어서 작업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화엄사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보제루. 보제루는 각종 법회와 크고 작은 행사 때 사용되는 누각 형식의 건물로 대개는 그 밑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만, 화엄사 보제루는 기둥의 높이를 매우 낮게 만들어 옆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보제루의 오른쪽을 돌아 계단을 오르면 지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각황전과 대웅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엄사의 모든 전각과 탑의 배치는 바로 이 두 건물을 동등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웅장한 산이 있고 비대칭 구조로 돼 있어서 각 건물의 어떤 독자성, 개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대웅전 앞마당에 놓인 2개의 석탑도 서로 닮은 듯 전혀 다른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동호층 석탑은 아무런 무늬와 장식이 없어 투박한 모습이지만 간결하면서도 단정한 매력이 있는 반면, 서쪽에 위치한 서호층 석탑은 사면에 조각된 화려한 장식이 눈길을 끈다. 특히 12지신과 8부신 중 사천왕이 함께 새겨진 보기 드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단과 탑신에 이르기까지 조각이 새겨진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 2개의 석탑은 일방적인 쌍탑과 다르게 비대칭 구조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화엄사 동서호층 석탑을 대웅전 앞 쌍탑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동탑은 대웅전 앞에 있고 서탑은 각황전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1탑 1금당의 그런 기본 형태를 마련한 그런 배치로 보여집니다. 서호층 석탑 뒤에 자리한 각황전. 화엄사가 창건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화엄사는 신라의 화엄 전교 10찰 가운데 하나예요. 이때 당시에 화엄사의 주 불전이 장육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각황전이죠. 부처님의 그 신체의 크기가 1장 6척이었대요.
그 신체 크기 그대로 만든 부처님이 장육전에 모셔져 있었죠. 그 사방 벽이 청석인데 그 청석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3층 7칸으로 이루어진 사방 벽면에 화엄 석경이 둘러져 있는 웅장했던 장육전. 그러나 정유재란 때 전각은 불에 타고 석경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까지 각황전 주위에 돌무지로 남아있던 석경의 파편은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일부 수습될 수 있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돌에 새기고 법당의 내벽으로 사용하는 수고를 당시 신라인들은 왜 했던 것일까? 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종이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석경을 만들 때 보면은 이 범나는 시기에 중국의 석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라 하대에 그 화엄 석경이 조성되어진 때는 선종의 그 급속한 확장에 따른 화엄종의 그 대응이 화엄경 강해 등의 화엄 결사나 그 석경의 조성, 화엄 석경의 조성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런 생각. 화엄사 각황전은 겉으로 보기엔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위아래가 트인 통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각이다. 고 건축사의 중요한 자료로 국보 67호인 각황전. 내부에는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잔압을 대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사가 조선시대 교종에서 선종 중심의 사찰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태종 때부터 불교계에 대한 통폐합 정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종대 가서는 선교 양종으로 또 통폐합 정리가 되죠. 우리 지역의 교종의 수사찰로는 창평현의 서봉사, 또 선정 수사찰로는 구례 화엄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사찰 중건 불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화엄경 강의가 이루어지면서는 선교 양종 대가람으로. 하지만 화엄사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비켜가지 못했다. 1592년 왜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특히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는 화엄사가 있는 구례가 왜군의 진경로에 위치한 탓에 피해가 더욱 극심했다. 당시 화엄사 승려들은 승병을 조직해 왜적에 맞서 싸웠다. 윤눌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수군에 참여해가지고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고, 또 해안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병을 모아서 진주성 전투에 참여를 하죠. 또 설홍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섬진강 강변에 있는 석주간에서 애군과 싸우다 순절을 하게 되죠. 기록상 153명이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왜군들이 화엄사에 진입을 하죠. 불을 지르고 승려들을 죽이고. 결국 5,000칸에 이르던 화엄사가 왜군에 의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돼버린 화엄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은 바로 벽암대사 각성스님이다. 화엄사 천왕문 앞에는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비가 세워져 있는데, 특히 인조 때인 1624년 팔도 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건설하는 데 공헌했다는 내용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전국의 승병을 모아서 산성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로로 벽암대사는
이 나라의 대선사 또는 화엄종의 대종주 이런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병자호란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죠. 벽암대사도 그때 또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벽암대사의 제자인 성능스님은 숙종대의 승병을 지휘해 북한 산성을 축조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조선 후기 수도 방위의 핵심이었던 두 산성이 공교롭게도 화엄사 승려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화엄사의 중창은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됐다. 대웅전이 복원된 지 거의 70년 만에 장육전 자리에 다시 세운 건물에 숙종이 직접 각황전이란 이름을 짓고 편액을 내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장점 건립 모연문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숙종의 후궁인 숙빈 채씨, 숙종과 숙빈 채씨 사이에 낳은 연인군이 뒤에 영조 임금이 되거든요. 그들이 시주자로 나옵니다. 사천의 중심 법당이자 현존하는 당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웅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대웅전 앞의 돌계단과 석축은 화엄사가 처음 지어진 통일신라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란의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도 원형을 잃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각황전 앞 돌계단과 석축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다. 그 석축 일부는 조금 수리를 한 듯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남아있고요. 탑을 만들었던 시기의 9세기 때의 석축으로 보여지고 이 돌계단은 오히려 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석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맞아요. 돌계단은 그대로 활용하고 석축을 조금 더 고려시대 때 보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웅전 안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목조 30불이 봉안되어 있다. 화엄종의 주존인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석가, 왼쪽에 보관을 쓴 노사나부를 표현한 것인데 각 불상의 상부엔 닷집을 설치해 장엄함을 더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는 대웅전을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는 각황전을 중심 정각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느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보관을 쓴 노사나불은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불상 뒤편에는 보물 1363호인 화엄사 삼신불탱이 원본 그대로 불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길이가 4m를 넘는 거대한 세폭의 화면에 삼신불을 완전히 갖춘 귀한 작품이다. 각황전 한쪽에 놓인 기다란 나무 상자. 이 안에 불교 회화의 또 다른 걸작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국보 301호인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이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이 거대한 괴불을 걸 수 있는 지주가 마련되어 있다. 조선 후기 이러한 괴불이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괴불이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느냐? 양대 전란 때 전사한 그런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야외 법회형으로 이렇게 제작 활용되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심 수습 차원에서 억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회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괴불이 등장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 사찰 중에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많기로 유명한 화엄사. 특히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 앞 석등은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3단의 돌받침과 큼지막한 팔각 지붕 위에 놓인 머리 장식이 전체적인 완성미를 높여주고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진리의 빛을 밝히는 어둠 속 등불이 되어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다.
간주석이 마치 그 우리 북을 치는 장고를 엎어놓은 듯한, 그래서 뭐 고복형 석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색을 보여주는 걸작품입니다. 실생활에서 야외 애등으로 사용된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창 주변의 테두리 위에 여러 개의 홈들이 파여 있는데, 그 홈들은 바로 바람에 등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창틀을 부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영산 지리산 자락 곳곳에 한때는 81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화엄사. 현재 남아있는 곳은 10여 개 정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암자가 바로 구충암이다. 이곳에 사찰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굵은 모과나무를 자연 상태 그대로 사용한 요사체 기둥 때문이다. 또 베어낸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는 모과나무 두 그루는 생명과 불멸의 의미가 담긴 진귀한 볼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의 편리를 위해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은 차이력 경무관. 그는 이러한 말을 남기며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100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품어온 호남 최고의 대가람 화엄사. 불상과 석탑, 건축물 등 수많은 문화재의 보고인 이곳은 또 다른 1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남도의 소중한 보물이다.